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축제가 2024년을 기준으로 1,170개에 달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크고 작은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산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호평받고 성공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단순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월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 중 하나인 축제의 계절을 맞아 토크오는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병국 대구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인디 053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대구 지역의 대표 축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원래 열리던 11가지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봄과 가을에 개최를 하는데요. 이 축제의 콘텐츠 구성과 개최 방식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제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이 콘텐츠 구성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게 여러 개 축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각각 이제 개별 축제 간의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조한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개별 축제가 여러 개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개별 축제 간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상당히 이제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 쪽에 그렇게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개별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사라져서 특히 그렇습니까? 네네. 개별 축제, 특히 이제 개별 축제가 약간 이제 성격, 뭐 특성이라든지 또 목적이 좀 각각 다를 텐데요. 이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개별 축제가 이 통합 브랜드에 희석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개별 축제가 이 통합 브랜드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통합 브랜드로 해서 통합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축제가 유형이 좀에 따라서 성격이 맞는 거에 따라서 좀 개별 축제 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 대표님. 예. 이 축제 통합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축제가 대구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겹친다거나 일시와 장소가 겹치면서 우리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헷갈리시고 또 즐기시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브랜딩을 해놔놓고 개별 축제들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개별 축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지금 대구 동서로 청년 버스킹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에 들어가 있는 한 꼭지를 저희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축제와 결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 홍보라든지 관객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축제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단순히 축제를 물리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결합하는 것에 좀 그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외부에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올해로 벌써 13회째인데요. 이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성과 평가도 해보고 좀 더 나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고민해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창원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치맥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축제 역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먹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식음료 축제에서 굉장히 한을 긁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주제 선정이라든지 기획력에서도 굉장히 빛났던 그런 축제고요. 벌써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그 축제의 성과인데 문제는 이제 치맥 페스티벌이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대구에서 평소에 치맥 산업이나 치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치맥 페스티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산업적 성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구 지역 사회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다라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맥 페스티벌은 산업 축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축제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축제를 통해서 파생되어 있는 파생 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제대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치맥 페스티벌 사무국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와 도전에 대구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효국 교수님, 치맥 페스티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는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의 이제 여름 축제로서 자리매김된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뭐 성과로는 이게 매년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가 축제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가가치 부분, 이제 축제와 같이 할 수 있는 치맥과 같이 할 수 있는 뭐 주변의 지역 상권이라든지 좀 더 활성화된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수제 맥주 관련된 업체들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시아권에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대형 여행 플랫폼에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본과 이제 방송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고려될 부분은 이제 일반 방문객과 달리 약간 장애를 겪으신 분들, 장애인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접근성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는 부분과 또 하나 이제 친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먹거리 중심의 축제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뭐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환경 오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축제 중에 하나가 아주 이런 기획력이 돋보인 축제가 김천에서 열렸던 김밥 축제입니다. 이게 김밥 축제가 지난해 10월 처음 열렸는데요. 10만 명여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 또 평가도 보면 여러 곳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성공 요인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성공 요인이 뭐고 그다음에 이 기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이거 이제 기획하는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친숙한 주제로 좀 저희한테 김밥이라는 주제로 다가왔던 부분이 좀 성공 요인의 큰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축제 얘기할 때는 뭐 전문가들이 콘텐츠나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이제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파생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천시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 긴밀한 협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으로 이제 김밥이라는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김천이냐 그랬는데 김밥 천국하고 관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빛났던 축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브랜드를 먼저 선점한 것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먹거리 축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김천 김밥 축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뻥튀기에 이렇게 김밥을 담아서 접시 대용으로 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맞춰가는 기획력이 돋보일수록 축제도 성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같은 기획인데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좀 성공적인 기획인 경우에는 성공적이었고 기획이 그 주제만 같다고 해서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면 축제입니다. 이게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열린 구미 라면 축제는 대성황을 이뤘는데 비슷하게 한번 해왔던 부산 세계라면 축제는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거 이창훈 대표 먼저 말씀 주시죠. 저도 MBC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축제를 저도 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놓을 수 있을까 정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축제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처음에 태어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들 다루듯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애정 거기에 또 이 그 시기에 맞는 투자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부산의 라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저는 구미와 부산을 딱 놓고 보면 딱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 축제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성패가 결정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축제가 정착하고 탄생할 때는 아기 키우듯이 온 마을이 다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키워주듯이 관도 같이 하고 주최 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지만 좀 크고 나면 근데 자율성을 주는 게 더 낫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청소년기쯤 되면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네.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이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지자체나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관심이 많이 없었고 또 이제 좀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 라면 축제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저희 참여를 하면서 이 부산에서 라면 축제가 이제 경쟁 축제가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난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부실한 운영과 또 축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축제는 대표님 이 브랜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제 김천 말고 딴 데서 김밥 축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천이 처음에 김밥 축제 할 때는 사람들이 김천하고 김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가 사실은 시작한 지점이 된 게 지자체 공무원들부터 했고 구성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 기획력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지역 축제 다 이런 기획 측면에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축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게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축제를 통한 어떤 지역 홍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뭐 김밥 축제라든지 구미 라면 축제처럼 이렇게 성공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먼저 이 아이템을 선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성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축제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이 축제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의 이 성과를 파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장치들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역 축제 현황 한번 짚어보죠. 이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예술 축제, 관광 축제 등 이런 축제는 단순히 이 모임을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문화,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보는 장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축제가 이 단순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서 축제가 단순히 행사로 이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좀 단계별로 좀 저희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진행하기 전에 사전 단계에서 이제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관련된 이해관계자,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업체가 좀 참여를 해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현실에서는 운영 축제 대행사에게 맡기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축제 끝난 후에 축제 이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거를 평가해서 향후에 이제 축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축제가 만들어지는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 축제를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발주를 내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를 내면 거기에 어떤 대행사가 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하청과 재하청, 하청과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축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인 어떤 지자체의 특히 지자체장의 당시의 요구와 어떤 상황에 맞춰주는 것으로 축제가 전락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먼저 짚어주고 수정하지 않으면 축제들이 전국에서 다들 비슷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에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축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축제 기간 뭐 많으면 한 일주일, 2, 3일 반짝하고 끝이 나버리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축제지 않습니까? 행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 축제가 안 된 이유가 거버넌스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역 축제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행사 대행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현재 원인이다 말씀 주셨는데
다른 관주도가 아니고 이 민간의 조직위원회 같은 형식을 통해서 정말 외부 손님들을 초대하는 축제 형식으로 안 된 이유가 산업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도 그게 편하고 또 관련 업체들은 계속 이런 방식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건 아닙니까?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축제 기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요. 보통 이제 펀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축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도권을 이제 관주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뭐 문화예술을 좀 바라보는 어떤 이 문화예술 정책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굉장히 총화인데요. 우리는 뭐 아주 역사적으로 이제 관이 많은 어떤 그 권리와 또 어떤 예산에 대한 행사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헤게모니가 관으로 주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